정수란 더러움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흐려진 마음을 닦아 반짝이게 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님의 청소법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맑게 비우는 마음 청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언제나 불안과 번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한 점 흐림도 없는 거울 같은 마음으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며 쌓이는 선입견과 집착이 그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정수란 그런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일입니다. 먼지 하나를 걷어내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돈된 공간에서 지내면 마음 또한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수행청소법, 닛세청소법, 아침청소법, 습관청소법 등을 통해 공간을 닦으며 마음을 닦는 길을 제안합니다. 좋은 운과 기회를 잡으려면 청소부터 시작하라. 이 말처럼 청소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닛셋하는 시작입니다. 티끌을 털어내듯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맑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어둠이 깃들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집안 구석을 정리하며 내 마음의 먼지도 함께 닦아보세요. 그 순간 삶의 고요함과 평화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집도 마음도 하루 3번 청소하라. 무엇을 청소할 것인가? 수행승이 있는 선사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철저하게 청소합니다. 경내를 구석구석 깨끗이 쓸고 법당을 공들여 닦습니다.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기 위해 청소합니다. 선사에 갔을 때 기분 좋다, 상쾌하다라고 느낀 적은 없나요? 또는 잘 다듬어진 정원이나 법당에서 등줄기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든 적은 없나요? 선사를 찾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팽팽한 기운이 드는 것은 말이 아닌 공간 그 자체가 설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내의 잡초가 무성하고 법당 안에도 휴지가 널브러져 있다면 어떨까요? 불쾌한 기분이 들어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지겠죠. 아름답게 정돈된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합니다. 또한 청소하는 행위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한 점 흐림도 없는 거울 같은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티끌과 먼지가 쌓입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은 땡땡한 사람이다 라는 선입견이나 어떻게든 땡땡을 손에 놓고 말겠다라는 집착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티끌과 먼지가 한 점 흐림도 없는 거울 같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선입견이나 집착에 휘둘려 괴로운 것은 다름 아닌 자신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티끌이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더러움 하나를 털어내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티끌 하나를 걷어내면 그만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흐려진 마음을 닦아 반짝반짝 빛낸다는 생각으로 청소를 합시다. 정돈된 공간에서 지내면 마음 역시 흐려지기 어렵겠지요.
정솔한 더러움을 털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방은 내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방 안이 아무리 어질러져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청소가 좋다는 건 알지만 바쁘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하긴 방이 아무리 지저분한들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수선한 방이라도 지붕만 붙어 있으면 비바람을 피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는 그 방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비추고 있는 거라면 당장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말끔하게 정리된 방에 사는 사람은 마음도 산뜻해서 헛된 생각이나 고민에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환하게 꿰고 있어 물건을 찾느라 이리저리 헤맬 일도 없습니다. 한편 발 디딜 틈 없이 어수선한 방에 살고 있으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여유를 좀처럼 갖지 못합니다. 뭐 하나 하려 할 때마다 물건을 지우거나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면 어수선한 상태가 당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어질러진 상태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닌가요?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방을 바라봐 주세요.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방을 바라보세요. 신선한 눈으로 방을 바라보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석가모니는 마음은 산란해지기 쉽다. 그러니 바르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면 바로 먼지가 쌓이고 여기저기 물건이 어질러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방이 어질러져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한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상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져 어느샌가 깨끗한 방을 기준으로 청소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아까운 것이란 무엇인가? 종종 아깝다는 생각에 얽매여 버릴 물건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가지고 있어봤자 물건이 원래 다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 즉 사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아 태어났는데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사장되는 상태야말로 진짜 아까운 게 아닐까요? 필요 없는 물건의 처분을 미루는 데 따르는 폐해는 또 있습니다. 처분해야 할 물건이 눈에 띌 때마다 뇌리에 아직 그대로다. 얼른 정리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 생각은 순간 사라졌다가도 여러 번 반복되는 사이 마음의 생채기를 냅니다. 쓱싹 정리하면 깔끔한 방에서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는데 자꾸만 미루니 이것이야말로 아까운 일이 아닌가요? 이 배경에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풍요롭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선에서는 간소한 생활 스타일을 중시합니다. 의식주 모두 불필요한 것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심플하게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가치를 찾아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만 정신이 맑게 닦여 진리에 가까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소하게 산다고 하여 질 낮은 물건이나 값싼 물건을 억지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두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고가의 물건이라도 갖추고 그 대신 소중하게 오래 사용합니다. 싼 물건을 쓰고 버린다는 사고도
필요 없는 물건을 주변에 쌓아둔다는 사고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와 마음 본연의 모습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에 둘러싸인 방에서 살아가면 마음속에도 필요 없는 감정이나 피로가 쌓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당혹스러워 합니다. 익숙해진 방을 바꾸고 익숙해진 물건을 없애려면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일단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분명 마음이 맑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무심히 몸을 움직이면 찾아오는 것. 지금 나는 마음을 닫고 있다. 마음의 먼지와 티끌을 털어 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귀찮은 청소 시간이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이렇게 전념해 보세요. 닦기 청소를 할 때는 닦기 청소하는 것에만, 그저 그것에만 전념해 봅니다. 그 자체와 하나가 되어 봅니다. 일상의 걱정이나 불평, 불만은 잠시 곁에 내려두고 무심하게 눈앞의 작업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져 청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수행승들은 처음에는 청소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절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르칠 리도 없습니다. 모두 몸으로 익혀갑니다. 10수미터나 되는 절의 복도를 꽉 짠 걸레로 닦으면 도중에 말라 닦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짠 걸레로 단번에 내달립니다. 체험을 통해 그런 궁리를 터득해 갑니다. 건성으로 청소하면 청소는 언제까지나 고해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념무상으로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 청소가 마음을 닦기 위한 수행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저절로 다양한 궁리가 생겨납니다. 고승료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꽃은 무심히 나비를 부르고 나비는 무심히 꽃을 찾는다. 꽃은 나비를 부르려고 핀 게 아닙니다. 나비도 꽃을 찾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꽃은 그저 그곳에 피고 나비는 그저 팔랑팔랑 춤추다가 우연히 서로 만납니다. 일부러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매 순간순간 눈앞의 일에 전념합니다.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고작 청소라도 한결같이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 이룰 수 있는 경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의 청소하는 모습이 가족을 변화시킨다. 열심히 정리정돈하는데 함께 사는 가족이 전혀 협조해주지 않는다. 협조는커녕 어지럽히기만 한다라는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가족이 자기랑 상관없다며 당신이 깨끗하게 청소한 방을 어지럽힌다면 당연히 화가 치밀겠지요. 상대를 책망하고 싶어지겠지요. 하지만 그때 상대를 비난하거나 억지로 청소를 시키려 들면 폭언에 폭언으로 맞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령 어떻게든 청소를 하게 만들었더라도 상대에게는 억지로 했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그래서는 감정적으로 응어리가 남아 무엇보다 마음을 닦기 위함이라는 청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 협조하기를 바란다면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이 묵묵히 청소하고 항상 깨끗한 방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절에 참배하러 와서 휴지 조각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경내나 법당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은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지르고 또 어질러도
담담하게 청소하여 항상 말끔하게 정리된 방을 계속 유지하면 가족 사이에 나도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겠다라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왜 나만 청소해야 하는지 화가 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반복하지만 청소의 본래 목적은 자신의 마음을 닦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청소하는 옆에서 가족이 방을 어지럽히더라도 나를 위해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겠지요. 당신이 묵묵히 청소하는 모습과 깨끗하게 청소가 된 방은 말끔히 정리된 방에서 산뜻하게 생활합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 메시지는 반드시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아침 청소로 하루를 산뜻하게 하라.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방이 리셋되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분주한 일상에서 청소는 주말에만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지저분한 느낌이 들 때만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청소란 매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아침에 청소할 여유 따윈 없다는 볼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촉박하게 일어나 서둘러 채비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선 날 일하는 족족 꼬여 뜻하지 않게 힘든 하루를 보낸 적은 없나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유롭게 집을 나선 날은 마음도 온화해져 매사가 순조롭게 풀립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반짝반짝 닦은 구두로 집을 나섰을 때와 흙투성이 지저분한 구두로 집을 나섰을 때의 기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침 청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역시 그날 기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기분이 상쾌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자신감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소극적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청소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여유가 있음을 뜻합니다. 스스로 여유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포함하여 아침에 청소하는 습관은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기나 걸레 같은 도구를 들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청소해 봅시다.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단 1분 1초가 아까운 아침이니 오래 미적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하여 단번에 끝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동안 몸과 마음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자는 기운이 저절로 솟아 기분이 산뜻해집니다. 그 5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말끔하게 정리된 방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겠지요. 이 상쾌한 기분을 한 번이라도 맛보았다면 분명 아침 청소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더하기 대신 빼기로 정돈하라. 당신의 잠자리는 편안한가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워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몸은 녹초인데 눈은 말똥말똥 머릿속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날이 많다면 침실 환경을 재점검해 보세요. 이불이나 침대 주위에 전자제품이나 잡화, 책 등이 여기저기 놓여 있지는 않나요? 또는 장롱에 있어야 할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침구를 방 한 구석에 그대로 쌓아두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재빨리 정리하여 최소한의 물건만 놓아둡니다.
사람의 뇌는 잠든 사이에도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낮 동안의 체험이나 배운 것, 생각한 것들을 정리하여 뇌에 정착시키는 작업입니다. 또한 꿈은 정보를 정리하여 기억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그저 몸만 눕힌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잡동사니가 넘쳐나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침실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심신의 피로를 덜고 내일을 위한 활력을 충전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침실에 자기의 취향이나 취미와 관련 있는 물건을 두고 그 물건들에 둘러싸여 잠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거실이나 서재에 둘 수 없는 물건을 침실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실에는 가능한 한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수행승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밖에 없습니다. 깔끔한 환경에서 자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잡다한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기분도 산뜻해지고 행동에도 헛됨이 사라집니다. 더하기가 아닌 빼기로 침실을 정돈합시다. 한 번쯤 침실에 있는 물건을 도저히 더는 줄일 수 없을 때까지 줄여 봅시다. 침구를 바지런히 햇볕에 말리고 시트나 베개 커버는 정기적으로 빨아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심플하고 쾌적한 침실이 좋은 잠을 만들고 좋은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사는 공간을 소중히 해야 하는 이유. 어떤 물건이든 100명 이상의 사람 손을 거쳐야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은 무엇 하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는 집을 바라보세요.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가구, 식기, 의류, 전자제품, 인테리어 등 그 모든 것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벽이나 바닥, 천장, 자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는 집에도 그 집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목수와 기술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완성하기까지 무더운 태양과 차가운 바람을 견뎌왔을지도 모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때론 쉬고 싶은 날도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열심히 작업한 그들 덕분에 당신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공간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니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게 일인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곳에 담긴 마음이 귀중한 것임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물건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물건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겨나 우리 곁에 오게 되었는지를 떠올리면 감사함과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사는 공간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각각의 물건이 있어야 할 모습을 재점검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깨끗하고 심플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지내면 저절로 마음이 닦여 순수한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존귀한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감동을 잊지 말고 고마움을 실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운을 부르는 기운을 만드는 청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방 정리나 청소를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청소란 마음을 닦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산뜻한 자신으로 있기 위해 청소에 전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운을 좋게 하려고 청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확실히 운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먼저 방 정리나 청소를 함으로써 자신이 머무는 환경이 정돈됩니다. 말끔히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청소는 마음을 정돈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자기 몸을 정돈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정돈되면 사람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고 자신의 본성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 행운의 여신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재빨리 운을 잡을 수 있겠지요. 아무리 열심히 마음을 닫고 여유를 갖자고 노력해도 그렇게 간단하게 될 리는 없습니다. 집착이나 욕심이 우리를 칭칭 올가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행동을 제한하거나 말을 얼버무립니다. 선입견에 휩싸여 눈앞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연연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청소하고 환경을 바꾸어 심플한 상태가 되면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덮여 있거나 깔려 있던 흐림이 제거되어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 하나로 욕망에서 벗어나기. 사람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어도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또 다른 물건이 갖고 싶어집니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꼭 손에 넣어야 한다는 집착이 생겨납니다. 마치 욕망의 소용돌이, 집착의 소용돌이 같습니다. 끝이 없는 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서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본래의 자신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욕망의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어떤 사람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가지 등을 버리지 않고 보관만 합니다. 왜 사놓고 사용하지 않을까요? 진짜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거칠애나 채면 혹은 갖고 싶은 욕심에 사서 그냥 갖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욕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변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함을 아는 것이죠. 석가는 세상을 뜨기 전 유교경이라는 경전에서 욕심이 적은 사람은 근심이 적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근심 또한 많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편안하고 즐겁지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비록 천당에 있어도 그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니라. 족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부유하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유하니라. 이것을 지족이라 하느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안락함을 맛볼 수 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설령 풍요로운 생활을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뭔가 와닿는 것이 있나요? 지금 있는 물건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매일의 삶이 정말로 즐거워집니다.
아름다운 꽃도 정성을 들여야 피는 것처럼 예쁜 꽃을 피우려면 흙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모종을 키우고 한참 정성을 들여야만 합니다. 그 대신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마음먹는다 하여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성을 들여 환경을 가다듬고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정보가 풍부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무엇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완벽히 이해했더라도 몸을 통해 습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손에 넣은 지식과 정보는 그림의 떡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책을 읽고 청소의 중요성을 깨달았더라도 실제로 청소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것은 매일매일의 행동이 더해져 나타납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지가 관건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글자를 배울 때 몇 번이고 받아쓰기 연습을 합니다. 숙제로 국어 교과서를 반복해서 낭독했던 사람도 많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직접 손으로 쓰고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들으면서 글자를 익혀왔습니다. 뭔가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몸에 기억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질릴 만큼 몇 번이나 같은 과제에 몰두하면 어느 순간 눈을 감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진짜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수행승들의 수행도 매일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자선을 하고 경을 읽고 청소 등의 작무에 공을 들입니다. 1년 365일 거의 같은 일과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발견과 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신이 보입니다. 지금 바로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먼 곳을 보지 말고 발밑을 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내 행동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하라. 선의 가르침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물어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에는 날마다 실천, 즉 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은 학문이기에 지식을 늘리고 윤리적으로 사고하여 새로운 진리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선은 매일 자선하고 부지런히 작무에 힘쓰며 심신을 단련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나라 오조옹인 선사에게는 신수와 해능이라는 걸출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으니 자주자주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몸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리수와 같고 마음은 흐림없는 거울과 같다. 항상 털고 닦아서 먼지나 티끌이 하나도 묻지 않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가는 한 인간관계가 꼬이거나 남과 비교하여 기가 죽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만 뜻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심코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스스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마음의 먼지나 티끌이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민스러운 인간관계 역시 너무 연연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달리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의 먼지나 티끌에 미혹되어 너무 많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겉돌기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풀어주는 행위가 청소입니다. 무심하게 청소하는 것은 행동을 닦는 것, 즉 수행입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집도 마음도 하루 3번 청소하라. 무엇을 청소할 것인가? 수행승이 있는 선사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철저하게 청소합니다. 경내를 구석구석 깨끗이 쓸고 법당을 공들여 닦습니다.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기 위해 청소합니다. 선사에 갔을 때 기분 좋다, 상쾌하다라고 느낀 적은 없나요? 또는 잘 다듬어진 정원이나 법당에서 등줄기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든 적은 없나요? 선사를 찾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팽팽한 기운이 드는 것은 말이 아닌 공간 그 자체가 설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내의 잡초가 무성하고 법당 안에도 휴지가 널브러져 있다면 어떨까요? 불쾌한 기분이 들어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지겠죠. 아름답게 정돈된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합니다. 또한 청소하는 행위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한 점 흐림도 없는 거울 같은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티끌과 먼지가 쌓입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은 땡땡한 사람이다 라는 선입견이나 어떻게든 땡땡을 손에 놓고 말겠다라는 집착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티끌과 먼지가 한 점 흐림도 없는 거울 같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선입견이나 집착에 휘둘려 괴로운 것은 다름 아닌 자신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티끌이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더러움 하나를 털어내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티끌 하나를 걷어내면 그만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흐려진 마음을 닦아 반짝반짝 빛낸다는 생각으로 청소를 합시다. 정돈된 공간에서 지내면 마음 역시 흐려지기 어렵겠지요. 청소란 더러움을 털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방은 내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방 안이 아무리 어질러져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청소가 좋다는 건 알지만 바쁘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하긴 방이 아무리 지저분한들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수선한 방이라도 지붕만 붙어 있으면 비바람을 피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는 그 방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비추고 있는 거라면 당장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말끔하게 정리된 방에 사는 사람은 마음도 산뜻해서 헛된 생각이나 고민에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환하게 꿰고 있어 물건을 찾느라 이리저리 헤맬 일도 없습니다. 한편 발 디딜 틈 없이 어수선한 방에 살고 있으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여유를 좀처럼 갖지 못합니다.
뭐 하나 하려 할 때마다 물건을 지우거나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면 어수선한 상태가 당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어질러진 상태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닌가요?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방을 바라봐 주세요.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방을 바라보세요. 신선한 눈으로 방을 바라보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석가모니는 마음은 산란해지기 쉽다. 그러니 바르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두면 바로 먼지가 쌓이고 여기저기 물건이 어질러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방이 어질러져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한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상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져 어느샌가 깨끗한 방을 기준으로 청소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아까운 것이란 무엇인가? 종종 아깝다는 생각에 얽매여 버릴 물건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가지고 있어봤자 물건이 원래 다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 즉 사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아 태어났는데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사장되는 상태야말로 진짜 아까운 게 아닐까요? 필요 없는 물건의 처분을 미루는 데 따르는 폐해는 또 있습니다. 처분해야 할 물건이 눈에 띌 때마다 뇌리에 아직 그대로다. 얼른 정리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 생각은 순간 사라졌다가도 여러 번 반복되는 사이 마음의 생채기를 냅니다. 쓱싹 정리하면 깔끔한 방에서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는데 자꾸만 미루니 이것이야말로 아까운 일이 아닌가요? 이 배경에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풍요롭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선에서는 간소한 생활 스타일을 중시합니다. 의식주 모두 불필요한 것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심플하게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가치를 찾아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만 정신이 맑게 닦여 진리에 가까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소하게 산다고 하여 질 낮은 물건이나 값싼 물건을 억지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두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고가의 물건이라도 가지고 그 대신 소중하게 오래 사용합니다. 싼 물건을 쓰고 버린다는 사고도 필요 없는 물건을 주변에 쌓아둔다는 사고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와 마음 본연의 모습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에 둘러싸인 방에서 살아가면 마음속에도 필요 없는 감정이나 피로가 쌓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당혹스러워 합니다. 익숙해진 방을 바꾸고 익숙해진 물건을 없애려면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일단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분명 마음이 맑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무심히 몸을 움직이면 찾아오는 것. 지금 나는 마음을 닫고 있다. 마음의 먼지와 티끌을 털어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귀찮은 청소 시간이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이렇게 전념해 보세요. 닦기 청소를 할 때는 닦기 청소하는 것에만, 그저 그것에만 전념해 봅니다. 그 자체와 하나가 되어 봅니다. 일상의 걱정이나 불평, 불만은 잠시 곁에 내려두고 무심하게 눈앞의 작업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져 청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수행승들은 처음에는 청소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절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르칠 리도 없습니다. 모두 몸으로 익혀갑니다. 10수미터나 되는 절의 복도를 꽉 짠 걸레로 닦으면 도중에 말라 닦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짠 걸레로 단번에 내달립니다. 체험을 통해 그런 궁리를 터득해 갑니다. 건성으로 청소하면 청소는 언제까지나 고해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념무상으로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 청소가 마음을 닦기 위한 수행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저절로 다양한 궁리가 생겨납니다. 고승료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꽃은 무심히 나비를 부르고 나비는 무심히 꽃을 찾는다. 꽃은 나비를 부르려고 핀 게 아닙니다. 나비도 꽃을 찾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꽃은 그저 그곳에 피고 나비는 그저 팔랑팔랑 춤추다가 우연히 서로 만납니다. 일부러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매 순간순간 눈앞의 일에 전념합니다.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고작 청소라도 한결같이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 이룰 수 있는 경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의 청소하는 모습이 가족을 변화시킨다. 열심히 정리정돈하는데 함께 사는 가족이 전혀 협조해주지 않는다. 협조는커녕 어지럽히기만 한다라는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가족이 자기랑 상관없다며 당신이 깨끗하게 청소한 방을 어지럽힌다면 당연히 화가 치밀겠지요. 상대를 책망하고 싶어지겠지요. 하지만 그때 상대를 비난하거나 억지로 청소를 시키려 들면 폭언에 폭언으로 맞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령 어떻게든 청소를 하게 만들었더라도 상대에게는 억지로 했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그래서는 감정적으로 응어리가 남아 무엇보다 마음을 닦기 위함이라는 청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 협조하기를 바란다면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이 묵묵히 청소하고 항상 깨끗한 방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절에 참배하러 와서 휴지 조각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경내나 법당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은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지르고 또 어질러도 담담하게 청소하여 항상 말끔하게 정리된 방을 계속 유지하면 가족 사이에 나도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겠다라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왜 나만 청소해야 하는지 화가 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반복하지만 청소의 본래 목적은 자신의 마음을 닦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청소하는 옆에서 가족이 방을 어지럽히더라도 나를 위해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겠지요. 당신이 묵묵히 청소하는 모습과 깨끗하게 청소가 된 방은 말끔히 정리된 방에서 산뜻하게 생활합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 메시지는 반드시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아침 청소로 하루를 산뜻하게 하라.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방이 리셋되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분주한 일상에서 청소는 주말에만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지저분한 느낌이 들 때만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청소란 매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아침에 청소할 여유 따윈 없다는 볼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촉박하게 일어나 서둘러 채비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선 날 일하는 족족 꼬여 뜻하지 않게 힘든 하루를 보낸 적은 없나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유롭게 집을 나선 날은 마음도 온화해져 매사가 순조롭게 풀립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반짝반짝 닦은 구두로 집을 나섰을 때와 흙투성이 지저분한 구두로 집을 나섰을 때의 기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침 청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역시 그날 기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기분이 상쾌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자신감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소극적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청소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여유가 있음을 뜻합니다. 스스로 여유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포함하여 아침에 청소하는 습관은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기나 걸레 같은 도구를 들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청소해 봅시다.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단 1분 1초가 아까운 아침이니 오래 미적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하여 단번에 끝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동안 몸과 마음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자는 기운이 저절로 솟아 기분이 산뜻해집니다. 그 5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말끔하게 정리된 방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겠지요. 이 상쾌한 기분을 한 번이라도 맛보았다면 분명 아침 청소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더하기 대신 빼기로 정돈하라. 당신의 잠자리는 편안한가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워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몸은 녹초인데 눈은 말똥말똥, 머릿속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날이 많다면 침실 환경을 재점검해 보세요. 이불이나 침대 주위에 전자제품이나 잡화, 책 등이 여기저기 놓여 있지는 않나요? 또는 장롱에 있어야 할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침구를 방 한 구석에 그대로 쌓아두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재빨리 정리하여 최소한의 물건만 놓아둡니다. 사람의 뇌는 잠든 사이에도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낮 동안의 체험이나 배운 것, 생각한 것들을 정리하여 뇌에 정착시키는 작업입니다. 또한 꿈은 정보를 정리하여 기억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그저 몸만 눕힌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잡동사니가 넘쳐나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침실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심신의 피로를 덜고 내일을 위한 활력을 충전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침실에 자기의 취향이나 취미와 관련 있는 물건을 두고 그 물건들에 둘러싸여 잠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거실이나 서재에 둘 수 없는 물건을 침실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실에는 가능한 한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수행승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밖에 없습니다. 깔끔한 환경에서 자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잡다한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기분도 산뜻해지고 행동에도 헛됨이 사라집니다. 더하기가 아닌 빼기로 침실을 정돈합시다.
한 번쯤 침실에 있는 물건을 도저히 더는 줄일 수 없을 때까지 줄여 봅시다. 침구를 바지런히 햇볕에 말리고 시트나 베개 커버는 정기적으로 빨아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심플하고 쾌적한 침실이 좋은 잠을 만들고 좋은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사는 공간을 소중히 해야 하는 이유. 어떤 물건이든 100명 이상의 사람 손을 거쳐야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은 무엇 하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는 집을 바라보세요.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가구, 식기, 의류, 전자제품, 인테리어 등 그 모든 것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벽이나 바닥, 천장, 자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는 집에도 그 집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목수와 기술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완성하기까지 무더운 태양과 차가운 바람을 견뎌왔을지도 모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때론 쉬고 싶은 날도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열심히 작업한 그들 덕분에 당신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공간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니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게 일인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곳에 담긴 마음이 귀중한 것임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물건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물건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겨나 우리 곁에 오게 되었는지를 떠올리면 감사함과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사는 공간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각각의 물건이 있어야 할 모습을 재점검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깨끗하고 심플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지내면 저절로 마음이 닦여 순수한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존귀한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감동을 잊지 말고 고마움을 실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운을 부르는 기운을 만드는 청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방 정리나 청소를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청소란 마음을 닦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산뜻한 자신으로 있기 위해 청소에 전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운을 좋게 하려고 청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확실히 운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먼저 방 정리나 청소를 함으로써 자신이 머무는 환경이 정돈됩니다. 말끔히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청소는 마음을 정돈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자기 몸을 정돈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정돈되면 사람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고 자신의 본성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 행운의 여신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재빨리 운을 잡을 수 있겠지요. 아무리 열심히 마음을 닫고 여유를 갖자고 노력해도 그렇게 간단하게 될 리는 없습니다. 집착이나 욕심이 우리를 칭칭 올가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행동을 제한하거나 말을 얼버무립니다. 선입견에 휩싸여 눈앞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연연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청소하고 환경을 바꾸어 심플한 상태가 되면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덮여 있거나 깔려 있던 흐림이 제거되어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 하나로 욕망에서 벗어나기. 사람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어도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또 다른 물건이 갖고 싶어집니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꼭 손에 넣어야 한다는 집착이 생겨납니다. 마치 욕망의 소용돌이, 집착의 소용돌이 같습니다. 끝이 없는 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서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본래의 자신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욕망의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어떤 사람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가지 등을 버리지 않고 보관만 합니다. 왜 사놓고 사용하지 않을까요? 진짜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거칠애나 체면 혹은 갖고 싶은 욕심에 사서 그냥 갖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욕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변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함을 아는 것이죠. 석가는 세상을 뜨기 전 유교경이라는 경전에서 욕심이 적은 사람은 근심이 적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근심 또한 많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비록 맨땅 위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편안하고 즐겁지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비록 천당에 있어도 그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니라. 족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부유하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유하니라. 이것을 지족이라 하느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안락함을 맛볼 수 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설령 풍요로운 생활을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뭔가 와닿는 것이 있나요? 지금 있는 물건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매일의 삶이 정말로 즐거워집니다. 아름다운 꽃도 정성을 들여야 피는 것처럼 예쁜 꽃을 피우려면 흙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모종을 키우고 한참 정성을 들여야만 합니다. 그 대신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마음먹는다 하여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성을 들여 환경을 가다듬고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정보가 풍부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무엇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완벽히 이해했더라도 몸을 통해 습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손에 넣은 지식과 정보는 그림의 떡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책을 읽고 청소의 중요성을 깨달았더라도 실제로 청소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것은 매일매일의 행동이 더해져 나타납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지가 관건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글자를 배울 때 몇 번이고 받아쓰기 연습을 합니다. 숙제로 국어 교과서를 반복해서 낭독했던 사람도 많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직접 손으로 쓰고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들으면서 글자를 익혀왔습니다. 뭔가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몸에 기억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질릴 만큼 몇 번이나 같은 과제에 몰두하면 어느 순간 눈을 감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진짜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수행승들의 수행도 매일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자선을 하고 경을 읽고 청소 등의 작무에 공을 들입니다. 1년 365일 거의 같은 일과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발견과 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신이 보입니다. 지금 바로 인생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먼 곳을 보지 말고 발밑을 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내 행동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하라. 선의 가르침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물어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에는 날마다 실천, 즉 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은 학문이기에 지식을 늘리고 윤리적으로 사고하여 새로운 진리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선은 매일 자선하고 부지런히 작무에 힘쓰며 심신을 단련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나라 오조옹인 선사에게는 신수와 해능이라는 걸출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으니 자주자주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몸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리수와 같고 마음은 흐림없는 거울과 같다. 항상 털고 닦아서 먼지나 티끌이 하나도 묻지 않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가는 한 인간관계가 꼬이거나 남과 비교하여 기가 죽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만 뜻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심코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스스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마음의 먼지나 티끌이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민스러운 인간관계 역시 너무 연연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달리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의 먼지나 티끌에 미혹되어 너무 많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겉돌기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풀어주는 행위가 청소입니다. 무심하게 청소하는 것은 행동을 닦는 것, 즉 수행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